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 각종 매체를 통해서라도 보셨나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세 번째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거든요. 갤럭시 Z 폴드 2인데요. 두 번째 가로로 접는 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더 커지고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의 외형을 보면서 폼팩터라는 단어 많이 쓰던데요. 바로 폼팩터 혁신이다라는 칭찬이 들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피커, 힌지, 멀티 액티브 윈도우, 카메라 등등등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살펴볼 게 많은 듯 했습니다. 주요 외신에서도 이게 바로 미래지라고 하면서 찜찜했던 그간의 결함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태블릿에 이어서 PC까지 내 손안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동안 폴더블 폰을 사용한 이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적으로 함께 손을 잡고 이룬 결과다라고 삼성 측에서는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 너무 비싸라는 의견이 있어요. 출고가가 239만 8천 원입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 고가를 턱턱 내고 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 이건데요.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죠. 일단 출시는 18일입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5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는데 현재 기관의 매수세 3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관련주인 대덕전자, 캠시스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고 KH바텍, BH, 대덕전자 그리고 캠시스,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이녹스 첨단소재 등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기소를 결정했잖아요.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이중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죠. 자, 오늘만 봐서는 이 이슈보다는 새로운 전략 폰에 집중하는 모습 장 초반부터 보여줬습니다.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 투자분들이 주가 상승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쭉 삼성전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조 원 넘게 사들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판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던 겁니다. 자, 물론 바람만큼은 주가가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3월 저점 이후에 6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27%밖에 못 갔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안개가 쭉 걷히면 개미들의 삼성전자가 갈지 궁금한 대목이네요. 자, 오늘은 경쟁사 이 애플 얘기 빼놓을 수 없을 텐데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10월에 플래그십 폰이라고 하죠. 5G 아이폰을 비롯해서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다고 하죠. 제조업체들에게 8천만 대 생산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삼성전기, 엔디포스, 프로텍, BH, 더구전자 등이 자신감을 현재 뿜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올 자가 없다. 누가 잘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승부를 위한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 잘 아시죠? 각 경제 채널의 그 특징주와 관심주 한 번 더 걸러드리는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요.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 공유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는 또 네이버 TV와 함께합니다. 또 24시간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특징주 공장으로 벌써 들어왔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한테 궁금한 것이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고가의 선물을 산 적이 있겠죠. 네. 얼마 정도 어떤 제품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누구보다 발빠르게 정보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이나 모니터나 이제 그런 것들만 제가 물품으로 절 위해서 네. 쓴 것 같고 절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치면 물품이 아니면 저는 주식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로. 그렇죠. 오랜 기간 제가 이제 손실도 많이 입었잖아요. 과거에. 그러셨습니까? 예. 과거에. 네, 과거에. 예. 10년간의 투자 손실을 겪고 이제 이런 일을 10년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10년 손실 있고 10년 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이 저한테 투자를 했다 치면 네. 저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말 나를 위한 투자네요. 네, 우리 물품 네. 말고도 주식이라는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잠깐 궁금한 게 그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포기 안 하고? 10년 손실을 입을 그 때를 제가 보면은 네. 벌 때도 있었어요. 많이 벌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여유가 되는 자금은 거기다 계속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수중에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더라고요. 다 거기가 있어요? 아니 이제 없어진 거죠. 응? 없어진 거죠. 없어졌다고요? 10년간의 짬짬이 투자했던 돈이 싹 없어진 싹 거예요.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네.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러면 내가 안 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고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술적 포지션보다는 재무구조적 포지션을 보면서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어디가 과연 재무구조적 측면에서 저점까지 만약에 금융위기 시절에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극단적 소외 종목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우량한 극단적 소외된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4년간 지인들 계좌를 한 6배 불려줬어요. 그래서 저희 주식공장 시청자분들 계좌도 좀 부탁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주식과 인생은 또 많이 닮아 있는데 우리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 잘 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특징주를 어떻게 거론했는지 나쁜의 상황을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51주 신고가 기록한 프로텍, LED 장비의 주인데요. 이데일리TV와 MTN이 공통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또 52주 신고가 기록한 코오롱 머티리얼즈, 이데일리TV와 MTN의 특징주였습니다. 3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세 보이는 알서포트,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후성, DMS, 현대차, 넷마블, 한국경제TV가 HLB, 비트컴퓨터, 이마트, 키움증권, STX중공업, 엔터주 생각을 했고요. 매일경제TV는 카카오, 앤디포스, 한미약품, 호텔신라, LG노텍, BH, 삼성전자 분석했더라고요. MTN이 우신시스템, A프로젠, KIC, 이노와이어리스, 신풍제약을 선택했습니다.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인생 이야기 함께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각 경제 채널에서?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타나는 게 일단은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 업체인 알서프트, 그다음에 IT 교육 사업 업체인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아니고 경구용 항암식량 오락솔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엔디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진단키트, 제가 이제 과거 다른 방송에서도 한 며칠 전이었나 엔디포스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노리려면 시젠 같은 거 노리지 말고 아직 부각받지 않은 엔디포스 같은 걸 노려라. 근데 진짜 상승력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에이프로젠 KIC도 급성 백혈병 치료제, 항체 치료제 특허, 일본 특허 관련해서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19 신약 물질 개발 이슈가 좀 붙고 그 MSCI 편입 이슈가 좀 붙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LG 이노텍이나 이제 몇몇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BH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DMS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있는 게 한국판 뉴딜 전략 이슈로 인해서 코오롱 멀티리얼 분리막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후성도 2차 전지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STX 중공업이에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풍력 발전기용 허브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를 실용화시키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상용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STX 중공업이 너무 주가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진짜 투자할 때다. 살까 말까. 하루만 더 기다렸다 그게 하자.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랬는데 바로 그냥 급등력이 나와서 지금 이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시네요. 솔직히 제일 안타까운 주식이고, 조금만 저한테 방송에서 빨리 언급해 주셨으면 바로 찍어드렸을 텐데.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게 우신 시스템입니다. 우신 시스템. 지금 테슬라 관련 이슈로 급등력이 나오는 종목이 지금 KEC죠. 테슬라의 그 전력 반도체를 납품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신 시스템도 세력이 테슬라에 엮어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2018년부터 내장 플라스틱 사출품을 간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이슈를 터뜨리면서 수급이 갑자기 강하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매력적이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 중에 저평가 매력주는 STX 중공업, 우신 시스템인데 우리가 좀 쉽게 노리긴 어렵겠죠. 이미 급등력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렇게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님, 어떤 종목을 봐야지 좀 시장 이해도 되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 키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저는 STX 중공업하고 우신 시스템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미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면, 이미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눌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에이프로젠 K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이 선정했던 에이프로젠 KIC, 뭐 하는 회사인지. 자,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 지금 하드페이싱 그리고 단열공사,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업을 주요 영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에이프로젠과 이제 공동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신약 등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과 협력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성 백혈병 치료용 항체에 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등력이 나왔는데, 그 주가가 강력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시가가 떠서 시작했다가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대에 우리가 한 3,190원 이하로 분할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한 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3,000원 이탈시키면 추세가 깨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목표는 이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 중에 한 3,4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한 단타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또 주가가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속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특징주 중에서도 이슈가 있으면서 저평가된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를 골라주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징이네요. 기술적으로 노려볼 만한 것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장중에 25% 넘게 갔다가 이렇게 상승폭을 쭉 줄였네요. 이때가 또 타이밍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급등한 것들은 우리가 따라잡기가 좀 힘들고, 따라잡던데 만약에 시가가 떨어져서 시작하면 또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평단만 형성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대표님과 함께하면 일석이조, 이슈도 생기고,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적인 옥석갈이 가능하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프로텍이라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자동화 공업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데일리 TV와 MTN이 분석을 했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 네. 반도체 장비랑 LED 장비 쪽에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기업에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종목을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중에 이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에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로텍도 시세는 나왔지만 프로텍은 시세가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이쪽 섹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건드려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갈 수 있다. 네. 어제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 뭐 프로텍이 반도체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설비의 양산성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급도 붙었고, 그래서 요게 좀 눌리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 27,800원 정도 까지는 한번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27,800원이 깨지면은 가격 이탈로 인정하지. 한마디로 좀 현재 이 추세가 이 단기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걸로 인식하시고 바로 그냥 약손절로 빠져나오시면 되고, 요게 크게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한 31,7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을 노려볼 수 있고, 그거보다 이제 강하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그대로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세가 어제 나왔지만 그래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실적도 때문에 뭐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요. 네. 괜찮고 네. 부채가 굉장히 적은 양호하고 부채가 적으니까 예, 부담이 왜냐면 없다. 자산이 2,141억인데 현재 부채는 165억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800원 자리를 버텨줄 때라는 단서가 옵션이 걸렸으니까 이 옵션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상당히 후성. 이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일종의 이제 고평가 종목군에 속하는 그런 회사죠. 근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이 불화수소부터 시작해갖고 냉매가스,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시세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눌리면 우리가 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천 한 대략 250원 정도에 조금 더 눌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부터 분할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9,250원대까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9,250원이 이탈되면 추세 이탈로 인정하시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이고요.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면 최소한 1,100원짜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이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단기 시세, 그리고 한마디로 짧은 손절과 조금 적당한 수익을 추구하되 생각보다 강력한 흐름이 나오면 고수익을 추구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후성이 50의 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시청자분이 1,110원에 매입을 하셨대요. 아, 후성을요? 네, 그러면 지금 손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9,200 수익을 일단 본 건데. 네, 9,200 만약 이대로 내려오면 9,250원에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평단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올라가면은 1,10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 만약에 9,250원에 안 주고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면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이거든요. 한마디로 주가는 덜 눌리고 상승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그렇게 된다면 오늘 시가까지 1,4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9,250원 안 찍고 올라가면 1,400원 이상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이대로 조금 더 내려오면 9,250원에 들어가셔서 1,100원에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전략을 딱 정해드리면은 일단 본전 처리 약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 제가 말해드리는 것보다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고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죠. 네. 고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아쉬운 손해권인데 네. 빠르게 낙폭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 네. 어쨌든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대표님의 그 여러 가지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오늘 또 후성을 말씀해 주셔서 네.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후성까지 알아봤습니다. 불소 이쪽으로 또 강력하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의 유쾌한 시장 해설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 시장의 색다른 시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제 우리 시작은 솔직히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다,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좀 코스피 시장이 하락 전환 이제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코스닥 시장이 860까지 다시 되찾았습니다. 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이 강한 것을 새삼스럽게 얘기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강한 장세에서 조정이 나올 때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은 바로 그 점이죠. 그쵸. 여기서 차익 실현을 완전히 하고 이제 앞으로 하락이 오면 빠져나와야 되느냐. 네. 아니면 조정 시마다 그동안 못 샀으니까 내가 좀 주식을 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라고 모른다라고 또 나자빠져 있으면 또 저희가 방송하는 이유가 없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개편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해야 됩니까? 예.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셔서 전부 다 수익이 난 것은 아닌 그런 그렇죠. 결과치가 이제 갤럽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부품주들, 네.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게임 멘터주들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그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경기 방어주 쪽에 가 계신다라면 그런 것들이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좀 사셨다라면 과감히 그런 것들은 좀 털고 나오시고 여전히 움직이는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챙겨보시겠습니다만 오늘 카카오 게임즈 청약 마지막 날이죠. 네. 조금 전에 2,000대 1을 넘었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해요. 수치죠. 네, 근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포인트를 또 하나 잡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카카오 게임즈를 내가 청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SK바이오팜이라는 대여가 하나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또 대여가 들어왔죠. 물론 그 외에 또 공모 채광은 계속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카카오 게임즈를 사느냐, SK바이오팜을 사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덩어리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고객 예탁금이 묶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었다. 예. 그러면 그걸 갖고 그게 이제 시총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누군가 그 주식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만큼 주식에 있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 고객 예탁금이 묶이게 된다는 효과. 그쵸. 그러면 아무리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신규 매수 자금으로서의 역할은 못 한다라는 것들. 제한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2008년이라든지 아니면 IMF 때라든지 그런 것들이 꺾였을 때가 바로 증시가 하락일 때 이런 IPO가 많습니다. 제가 말을 좀 길게 하는데 잠깐 끊어서 얘기하면 이 IPO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IPO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는 공모를 할 때 본질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를 하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것이 좋을 때는 주변주들이 좋을 때입니다. 증시 화랑일 때입니다. 그럼 증시 화랑일 때 공급량이 늘어나고 이런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이 증시의 상승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시면서 증시를 바라본다라면 좀 더 한 단계 증시를 조금 멋있게 바라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건 정말 예. 중요한 얘기네요. 공급의 질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유동성 공급의 질. 예. 이게 제한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대어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마냥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만 아니다라는 것들 이제 곱씹어 보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LG 이노텍이 이제 대장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애플의 이제 신제품, 삼성의 신제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스펙 싸움은 더 이상의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삼성의 폴더블 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굳이 조금 살만한 이유는 되지는 않는 예. 그런 거죠. 가격도 비싸고 그 대신 이제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멘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어제 오늘 강한 반등세를 좀 주고 오늘 있다. 정말 강하네요. 8%. 예.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합니다. 네. 뭐 이런 모습들을 현재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증시를 보면 코로나19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오늘 호텔 신라 좋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돼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좋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저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호텔에 가서 좀 잠도 자고 싶고 예, 비행기도 좀 타고 싶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왠지 이러한 풀릴 모습들을 것 보고 같은 있으면 느낌? 네. 정말 저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은 심정이실 텐데 네. 호텔 신라가 일단은 내년도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물론 올해 이제 면세점을 죽쓰고 있다라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개선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리포트를 기대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조금 이런 것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텔 신라도 또 빨간 양봉을 그리고 있고 애플도 LG 이노텍도 애플의 카메라 모듈 절반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대표적인 그렇죠. 수혜주인데 오늘 정말 흐름이 괜찮네요. 예. 그런 흐름으로 오늘 특징주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후장을 좀 보도록 해야 되는데 강한 장세에서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오후장은 그렇다면 좀 믿고 가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환매가 될까요?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순환매장에서 그 여러분들 종목이 오늘 꼭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요 며칠 순환매가 도는데 내 종목이 전혀 참여를 못하고 오히려 찔끔찔끔 빠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라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소외를 철저히 당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지금 움직이는 쪽으로 올라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다행히도 여러분들 것들이 큰 손실이 없거나 아니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 조금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 중소기업 업체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더존 비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더존 비전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계 프로그램의 아주 강자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가 늘어나도 경비 처리는 해야죠. 회계 처리는 해야죠. 이런 것들을 더존 비전을 이제는 기업체들마다 소량을 갖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회계 부서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집에도 더존 비전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언도 있고요. 앞으로 또 근무 형태가 바뀌죠.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더존 비전이 한때 올라갈 때는 보통 연초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세무 신고할 때 그때 좀 반짝 올라가는데 예. 그 이후에 조정을 길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 긴 양봉 5% 이상의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상당히 더존 비전에 대한 관심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대인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선, 손절가는 10만 원 선을 제시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전략으로 더존 비지온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이유에 대해서 색다르게 또 예. 봐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은 양호한데 조정될 때 포트폴리오에 재편이 필요하다는 거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한번 포트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매일 두 분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곧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빨리 왔습니다. 관심주 공장 들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부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아직도 비가 오던가요? 네, 비가 그래요. 예. 더 이상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번처럼 많이 올까 봐 또. 태풍 마이삭이 지금 네. 걱정입니다 또. 예. 예. 뭐 우리나라 일개부 쪽에서는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하고 또 미국 기상청에서는 국내를 내륙을 관통을 한다고 하니까. 아유, 걱정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바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기상청에서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큰 태풍이다 했는데 네. 막상 왔는데 뭐 수도권은 예. 그냥 겁만 주고 갔고 예. 일부적인 뭐 피해가 예, 있을지라도.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또 기상청에서 이야기하지만은 믿질 네. 않아요. 양식이 소년이 된 것 같아요, 기상청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요란하면은 예. 그냥 이게 들어갔는데 지나갔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있다가 보면 그게 또 강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님, 그거 보면 좀 시장하고 닮지 않았나요? 저희가 예? 막 걱정하면 시장하고 좀 닮은 그렇죠. 것 같아요. 막 그렇죠. 걱정하면 괜찮고 걱정 그렇죠. 안 하고 있다가 돌발 악재 딱 때리면 떨어지고. 예. 그렇죠. 시장에서도 막 공포가 막 오면은 요란스럽게 막 공포가 왔다 하면은 그때가 바다. 네. 그리고 또 돈 좀 벌었다고 막 한호하면은 그때가 고점. 그래서 역박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는데 네. 일단은 뭐 무난하게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예. 지금 태풍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보면은 폐기물 관련주. 예, 폐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한번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한번 눌렀어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번 태풍에서 또 단기적으로 잠깐 좀 반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바비 때도 갔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은 또 2차적으로 왔을 때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또 어떤 테마가 섹터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사료주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비료 있죠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장마철에서 항상 그 묶여 있는 테마들 뭐 파루라든가 뭐 누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폐기물 관련주 중에 KG ETS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찍었었다라는 네. 부분 또 정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려야죠. 지금 바로 만나보실래요?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더존 비주온, 필옵틱스 이 두 종목 한국경제TV와 MTN의 공통 관심주였고요. 자, 이데일리 TV는 HFR, 후성, 엔지캠 생명과학, 한미약품, 신한지주, 제일약품 선정을 했죠. 한국경제TV는 아모테, HLB 생명과학, 월덱스, 코코홈시스, KMW, 한국맥널티를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TV가 KH바텍, 넷마블, 함스빌, 제이시언 시스템, 대보, 마그네틱, DMS, 콜마 B&H, MTN이 KMW, 효성 첨단소재, 서울반도체, CJ 대한통운, 율촌화학, 현대차를 분석했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자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선 1위 채널을 만나볼까요? 예. MTN이 좀 네. 위기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게. 근데 종목들을 지금 방송 4사 관심주들 이렇게 한번 싹 봤더니 네. 대체적으로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좀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이 이제는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를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되면은 종목들이 왔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또 될 수도 있는 그 시점이 점점 접근해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가장 기대에 못 미친 채널. 한국경제 TV. 네, 이유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급등주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다수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4위로 한국경제 TV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1위는 MTN이 되겠습니다. 네. 종목들을 좀 개수는 많은데 제가 볼 때마다 MTN은 항상 이게 관심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래도 이 중에서 조금 우리가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제 MTN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시장이
무한정으로 계속 간다 하면은 종목들을 포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때요? 두더지처럼 하나 올라오면 팔고 하나 올라오면 팔고 하나 계속 챙겨 가면 되는데 두더지 받으면 관리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한번 추세가 돌아서서 네.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네. 사실 주식공장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2대1의 주식공장을 보시면 네. 한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중에 이제 세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전문가님, 첫 예.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상한가 갔고 그 다음 날도 장중에 뭐 19%까지 가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정말 우리나라 그 시기에 제약 업체 중에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엄청나게 갔었죠. 근데 그쵸. 그 뒤로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갔을 때는 그렇게 빛을 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종목들이 그동안에 워낙 바닥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또 빛을 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한미약품도 우리가 사흘사이 이제 다시 한번 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5년 넘게 지금 장기적인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밑에 잡아드렸던 한 24만 원 또는 20만 원 초반 정도 이 가격대가 일단은 가격적인 그 부분에서 좀 밴드가 좀 형성이 좀 된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보시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7월 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6월 달, 5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자 월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아니죠. 이제 다른 종목들 보시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월봉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요 월봉 추세가 꺾이면요 적어도 한 1, 2년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봉이요? 예, 그렇죠. 월봉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고생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월봉이라든가 연봉을 좀 보시고 이게 추세가 꺾였는지 아니면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또는 추세가 죽었다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단계인지 그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뭐 여러분께서 한미약품 같은 거 다 알고 계시니까, 회사 같은 뭐 전문 의약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고혈압 치료제 같은 경우도 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것도 판매를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고, 예.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약 그냥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처방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뭐 에이즈 관련된 약을 처방해서 복용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하미플루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독감 치료제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이 독감 치료제가 또 효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또 기사가 뜨면 갑자기 또 한번 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독감철도 오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약주들 그 기사 하나만 뜨면 그냥 급등하는 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한미약품 회사를 소개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기술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이 가격대가 지금 지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한 29만 6,7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매물대가 있고 뭐 저항대 있고 지지대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보시면 한 이 가격대가 좀 보시면은 이 꼬리가 좀 달린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 43만 원 이 가격대 눌림목에서 올라온 그 구간을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도 있었습니다. 경구용 항암 신약이라고 해서 오락솔, 이게 미국 FDA가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왜 암 환자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 예.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예, 팜스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스빌이요. 예, 예. 제가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좀 회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거 이제 생산을 했으면 판매를 하겠죠. 그냥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상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누가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예. 전자결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이 많이 좀 상승을 했었고 수혜가 보니까, 그래서 페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수혜가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악마 다이어트라고 해서 다이어트 관련된 뭐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비타민 스토리,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는 비타민 관련된 제품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그 부분 보실까? 그다음에 애플트리, 그다음에 골든 가드 등 여러 가지의 건강기능식품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 앵커님께서 뭐 드시고 계신 거 계신가요? 없네요. 여기서 말고 따로. 건강기능식품이요. 영양제 저는 락토필, 장 건강 챙기고 있고 이제는 눈 건강도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 컴퓨터 방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네. 더 많이 드시면 이 주식이 더 잘 갈 것 같아. 이런 주식들이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있다는 제가 거겠죠. 해서 주주분들이 힘을 낸다면 제가 몇 개라도 먹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주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주봉을 좀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이렇게 강한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주에도 이제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 주에 양봉이 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그 양봉이 된 시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살짝 지금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봉에서 좀 봤을 때 자 보시면은 한 6거래일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인데, 이 타임에서도 그렇게 크게 주가가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누군가가 주가를 좀 지지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자금이 좀 들어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가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여러분께서 보시다가 차분하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가시는 네. 건데,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주가가 크게 안 밀린다. 네. 그러면 한번 종가 베팅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일단 가격대 같은 경우는 한 11만 8천 원 정도, 11,800원 정도. 11,800원 정도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제 고점이 또 16,100원 이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차분하게 팜스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 강소기업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통 채널을 다변화했는데 온라인 그게 예. 우리가 좀 예.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팜스빌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부자 대표님. 예, 율촌화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이 예, 선정을 했습니다. 예, 율촌화학이 좀 되겠는데, 네. 이거는 이제 농심그룹 계열 이제 회사죠. 이게 전혀 이름이 다르죠. 이것도 네. 그냥 뭐 농심화학이라고 했더라면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좀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그룹주들 그 사이에서 보면은 그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그냥 명칭을 하는 데가 있어요. 뭐 LG 같은 거, 뭐 인베니아 같은 거, 뭐 G2R 같은 거 LG 그룹 건데 전혀 이름에서는 그 뉘앙스가 안 느껴지는 그쵸. 그런 예, 종목들 좀 있죠. 근데 율촌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뭘 하길래? 예, 농심 쪽 계열 회사가 좀 되겠는데, 네. 이거 같은 이제 포장지를 생산을 좀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집에 이제 거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택배 수송 물량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면 포장지 쪽에서 뭐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이 한번 됐었고요. 한 부각이 좀 됐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농심에서 라면이라든가 스낵 같은 박스를 거기에서 이제 조달하면서 제공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수익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농심 내에서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화학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배터리 파우치 필름을 생산을 해서 이거를 중국에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후임이 이제 누가 될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봤을 때는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 한일 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찜찜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게 수출 규제 좀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좀 상승을 하고 오늘 살짝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강한 양봉 뒤에 음봉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일단 60일선에서 한 번 정도 매매 타임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0일선에서는 뭐 소수점까지 말씀드리면 15,825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60일선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에서 여러분께서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이죠. 15,100원 정도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9,65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하면 2차 전지까지 묶일 수 있을까요? 예, 묶이죠. 당연히 배터리, 예, 배터리로 해서요. 뭐라 하셨다? 파우치 필름? 파우치 필름을 해서 이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성장주로서 또 부각이 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랜 포장재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2차 전지 관련주 분류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 대표님의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지금 테마 장세가 계속 순환이 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 종목들을 전 섹터를 다 한 번씩 봤어요, 제가요. 근데 다 봤는데 다 갔거든요. 2차적으로 다 갔는데 안 간 이 테마가 있더라고요. 바로 뭐죠? 인공지능.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섹터들은 성장주인 반면에 뭐 전기차도 가고 뭐 수소차도 가고 2차 전지도 가고 다 한번 가고 나서 두 번째까지 갔는데 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인공지능도 많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있죠. 이제 뭐 로봇 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원격 같은 경우도 스마트 원격 지침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한 사이클 나온 후에 두 번째 사이클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링크 제네시스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그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뭐 R&D 관련해 가지고 또 제품을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자동화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으로서 우리가 좀 링크 제네시스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을 좀 봤을 때 보시면 2018년도에 정말 많이 갔어요. 연봉으로 한번 봤을 때도 수익이 연중에 326%까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 뒤에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 이후에 일정한 가격대에서 어때요? 밴드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대 정도만 오면은 주가가 어때요? 튕겨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다른 뭐 자동차도 다 가고 다 갔는데 두 번째 정도에서도 아직 안 나왔던 게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좀 되겠다. 이게 한번 올라갔었죠.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올라와서 좀 조정을 좀 주면서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질 때 보시면은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은 물량은 갖고 있는 그게 우리가 좀 확인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살짝 내려오는 그 가격대죠. 15,910원 정도에서 매수 타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7,400원까지 한번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손절가는 5,73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AI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꼭 관심 가져보세요.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12시 50분 잊지 마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